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하시는데 몸은 딱히 아프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기 좀 적게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혈관은 아픈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장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은 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분들의 비밀 습관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고지혈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기름 성분들이 떠다녀요.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중에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져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고지혈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기도 하고 당뇨가 있으면 갈증이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몸에서는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방치하게 되죠.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혈액 속의 기름기들이 혈관벽에 계속 달라붙다 보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이런 병들은 한번 생기면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살아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체중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마른 분들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과 혈관 건강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계란 노른자 그만 먹어야겠다. 삼겹살 끊어야겠다. 기름진 음식은 다 피해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과도하게 드시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진짜 주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언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낼까요?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입니다. 첫 번째 진짜 범인은 가공식품입니다. 과자,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올려버려요.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당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까지 급상승시킵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각종 이온 음료들 말이에요. 이런 음료들은 액체 상태라서 더 빠르게 흡수돼요.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당분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는 잦은 음주입니다.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켜요. 특히 맥주나 소주 같은 술들은 당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더 문제가 되죠.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매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과잉 탄수화물 섭취예요. 밥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빵이나 면류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죠. 우리 몸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분의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결국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진 고기보다는 달달하고 편리한 음식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믹스 한 잔, 점심에 먹는 라면 한 그릇, 야근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진짜 범인들인 거죠. 이론만 들으면 좀 어렵고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약 없이도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53살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정말 특이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루 세 끼 제대로 드시는 것보다 간식을 더 많이 드셨거든요. 오전에는 빵 하나, 오후에는 과자나 케이크, 저녁에는 커피 믹스를 꼭 드셨어요. 본인 말로는 이런 음식들이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60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200 미만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하지만 이분은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결심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군것질을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맛이 너무 그리웠다고 해요. 하지만 참고 견디셨죠. 그리고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계속 드셨어요. 저녁 식사도 바꾸셨습니다. 밥 대신에 채소와 두부 위주로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배가 좀 고프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꾸준히 하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뚝 떨어졌어요. 약 한 알도 먹지 않고서 말이에요. 본인도 너무 놀라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셨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4살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셨어요. 밤늦게 일을 끝내고 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꼭 뭔가 먹고 싶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치킨에 맥주를 드셨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나면 술자리가 빠질 수 없었고요. 중성지방 수치를 검사해보니 400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150 미만이니까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당장 약을 시작하자고 하셨지만 이분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야식을 완전히 끊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밤 9시 이후에는 물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는 대신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셨거든요. 음주도 대폭 줄였습니다. 주중에는 완전히 끊고 주말에만 한두 잔 정도로 제한했어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을 구워서 드셨어요. 4개월 후에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중성지방이 15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체중도 자연스럽게 5kg이나 빠졌다는 거예요. 운동량은 많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 사례는 62살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약간의 비만까지 함께 있으셨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160이었는데 정상이 130 미만이니까 꽤 높은 수치였죠. 게다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35로 너무 낮았어요. 정상이 50 이상이거든요. 이분은 나이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빵이나 면류도 많이 줄이셨어요. 대신 채소의 양을 2배로 늘리셨죠. 특히 저녁에는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물이나 샐러드를 많이 드셨어요. 간식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과자나 떡 같은 걸 드셨는데 견과류나 방울토마토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점점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집 근처를 산책하는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죠. 3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체중이 4kg 빠지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120으로 떨어졌고 HDL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개선이었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계란 노른자에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오히려 계란에는 좋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적당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는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 쓰는 기름이나 계란과 함께 먹는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모든 기름이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기름에도 종류가 있어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들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살을 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좋아진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비만이면 살을 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마른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네 번째는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 변화도 생겨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전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가족력이 있으면 분명히 더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리 알고 있으니까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실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것질을 끊는 겁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우리 몸이 지방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힘들겠지만 그 고비만 넘기시면 단맛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 과일을 드세요. 하지만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1~2개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나 배 같은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 특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식과 음주를 줄여야 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정말 배가 고프시면 물이나 무설탕 차 정도만 드시고요.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드실 때도 안주는 기름진 것보다는 두부나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고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꼭 챙겨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구이로 드셔도 좋고 찌개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1줌 정도, 그러니까 아몬드나 호두를 10개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요. 현재 체중에서 2kg에서 3kg만 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실 필요는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 습관들을 지키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거든요. 깊은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아침부터 살펴볼게요. 아침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 하나에 채소 샐러드, 그리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여기에 미역국이나 된장국 같은 국물 하나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빵을 드시고 싶으시면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잼이나 버터 대신에 아보카도나 토마토를 올려서 드시면 훨씬 건강해요. 커피를 드실 때도 설탕이나 프림 대신에 우유를 조금 넣거나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밥, 국, 반찬이 고루 들어간 한식이 가장 좋아요. 외식을 하실 때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주문하시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는 피하세요. 회사에서 드실 때도 도시락을 싸오시거나 근처 건강한 식당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생선구이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밥은 평소의 절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7시 이전에 저녁을 드세요. 간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것들로 바꿔보세요. 아니면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가공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도 신경 써주세요. 올리브오일, 들기름, 참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시고 튀김보다는 찌거나 굽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특히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220 사이라면 경계 단계예요. 이 정도면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군것질을 줄이고 운동을 조금만 늘려도 금세 개선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20에서 250 사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같이 건강한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250 이상이라면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약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3개월 정도 생활습관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만약 수치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때 약물 치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만 따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130 미만이 정상인데 130에서 160 사이라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160 이상이라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190 이상이라면 약물 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이에요. 150에서 200 사이라면 주로 식습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술이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죠. 200 이상이라면 당뇨병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은데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이 정상이에요. 이게 낮으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HDL을 올릴 수 있거든요. 나이별로도 조금씩 다른데요.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쉬워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때일수록 관리를 잘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약물 못지않은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첫 번째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올라가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HDL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중성지방이 떨어져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이때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확연히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돼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당분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중성지방 생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특별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나이나 체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어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가 힘드시면 천천히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수영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물의 저항 때문에 땅에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도 추천해요.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거든요. 집 근처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단 오르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식욕도 증가합니다. 특히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과자나 케이크 같은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코르티솔은 직접적으로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깊은 호흡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아요.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시거나 화분에 꽃을 심으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방 분해가 잘 안 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잠이 더 잘 와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온도를 맞추시고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베개나 매트리스도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앞서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경험에서 여러분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사례는 58살 정모 씨입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까지 있으셨어요.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이분은 밤에 라면을 자주 드셨어요. 야식으로 라면 하나씩 끓여 드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이분이 가장 먼저 바꾼 건 야식 습관이었어요. 라면 대신에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라면 대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셨고요. 밥도 현미밥으로 바꾸셨어요. 운동은 아침에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늘려서 4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죠.
6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10으로 떨어졌고 혈당도 많이 개선됐어요. 다섯 번째는 60세 최모 씨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셨어요. 중국 음식, 치킨, 피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성지방이 3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간단한 반찬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드셨죠. 특히 나물 무치는 법을 배우셔서 매일 다른 나물을 해 드셨어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생선도 직접 구워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생강이나 레몬을 사용하면서 점점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5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180으로 떨어졌고 요리하는 재미까지 생겨서 일석이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48살 한모 씨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꼭 술을 드셨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만나서 계속 마셨거든요. 일주일에 4~5번은 술을 드신 셈이었죠. HDL 콜레스테롤이 30밖에 안 됐어요. 정상이 40 이상이니까 정말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고 대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헬스장에 등록하셨는데 처음에는 러닝머신에서 걷기만 하셨어요.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요.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니까 가벼운 근력 운동도 추가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HDL이 45까지 올라갔어요. 본인도 놀라셨지만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는 거였어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술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강하거나 매우 높은 수치를 가진 분들은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메가3나 홍국 같은 제품들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도움은 되지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이지 나쁜 식습관을 상쇄해주지는 못해요. 세 번째는 금식이나 단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냐고 하시는데 적절한 간헐적 단식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금식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유전에 대한 질문이에요. 부모님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도 어쩔 수 없냐고 하시는데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리 알고 있으니까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섯 번째는 검사 주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하시는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3개월에 1번, 정상이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1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고지혈증 환자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만으로도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예요. 이 정도로 높으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정상화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까지 높으면 전체적인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번째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경우예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생활 습관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하셔야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치가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순서예요. 먼저 스스로 관리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만약 수치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식습관이라는 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어떤 음식을 장보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간식을 두느냐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죠. 실제로 한 분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의 식습관이 바뀐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본인만 따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모두의 건강이 좋아진 경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과자나 탄산음료를 아예 사다 두지 않는 거예요.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준비해 두시고요. 요리할 때도 기름을 적게 쓰고 나물 반찬을 늘리고 생선 요리를 자주 만드시는 거죠. 가족끼리 함께 운동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산책을 나가시거나 주말에 등산을 가시거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더 재미있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외롭고 힘든데 가족들이 함께 해주면 훨씬 쉬워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계절에 따라서도 콜레스테롤 관리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각 계절의 특성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봄에는 새싹 채소들이 많이 나와요. 냉이, 달래, 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채소들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정말 좋아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야외 활동하기도 좋고요. 벚꽃 보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해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하고요. 시원한 오이 냉국이나 미역 냉국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가을에는 등푸른 생선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에요. 고등어, 꽁치, 전어 이런 생선들이 살이 올라서 정말 맛있거든요. 이때 실컷 드시면 오메가3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또 가을 과일들인 사과, 배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준비하셔야 해요. 추워서 바깥 활동이 줄어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어들거든요. 홈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시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늘리세요. 겨울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아요. 삼계탕, 갈비탕, 곰탕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기름기는 걷어내고 드시고 양은 조금 줄여서 드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례를 봤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식단, 완벽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이번 주에는 군것질 줄이기, 다음 주에는 물 많이 마시기, 그 다음 주에는 운동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 운동을,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 운동을 하는 식으로요. 네 번째는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매일 뭘 먹었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요.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도 축하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군것질을 안 했다거나 매일 30분씩 걸었다거나 이런 작은 성취들도 스스로 인정해주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질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함께 관리해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기 쉽고 반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당뇨 위험도 커져요. 왜냐하면 둘 다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고혈압과도 관련이 깊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돼서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해요. 비만과도 연관이 있어요. 특히 배에 살이 많이 찐 복부 비만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쉬워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물질들이 나와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예요. 간에 지방이 쌓이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쉬워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질병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만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에 따라서도 콜레스테롤 관리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각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관리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40대에는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주요 문제예요. 야근, 회식, 스트레스성 과식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죠. 이 시기에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50대는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쉬워져요. 이때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6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느려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기 쉬워지죠.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생활습관 관리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때예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연세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달은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찮아지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왜 이걸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작은 변화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계단 한층 더 올라간 것,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한 것, 물 한 잔 더 마신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한 달 만에 수치가 확 좋아졌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니까 변화의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요인들이 달라지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셨던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가 안정되면 6개월로 늘리시고 계속 정상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받을 때는 단순히 수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운동을 못했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졌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검사 결과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콜레스테롤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혈관 건강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우리 혈관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부터 군것질을 조금씩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의지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한 걸음 걷는 게 내일의 약보다 낫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콜레스테롤 관리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항상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세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